남편과 여동생이 유난히 친했어요. 출장 갔다 급히 돌아왔는데 안방에서 둘이 함께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죠. 남편 서랍에서 나온 사진. 동생은 남편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참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살겠구나. 그런 설렘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우리 집에 친정 식구들 다 초대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까지 다들 우리 신혼집 구경하러 온 거죠. 그날 남편이 유난히 동생한테 잘해줬어요. 이거 드셔봐요 하면서 먼저 음식 권하고 회사 생활은 어때요? 하면서 관심도 보이고 저는 남편이 처가 식구들한테 잘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착하다, 이 사람 정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이랑 여동생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카톡으로요. 처음엔 뭐, 형부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언니 퇴근했어요? 이런 가벼운 안부였죠. 근데 그게 점점 잦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턴 제가 옆에 있는데도 둘이 핸드폰 보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웃겨? 제가 물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얼버무리고 동생은 언니 그냥 재밌는 짤 봤어 하면서 화면 돌려요. 그래도 전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가족끼리 사이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동생이 놀러 왔어요. 주말이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거실에서 남편이랑 동생이 TV 보면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할 때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스스럼없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부엌 문 살짝 열고 봤어요.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고 동생은 그 옆에 다리 꼬고 앉아서 둘이 눈 마주치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지, 이 느낌? 이상한 건 제가 거실로 나가니까 둘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남편은 채널 돌리기 바쁘고 동생은 핸드폰만 보고 마치 제가 방해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옆에서 자는 남편 얼굴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동생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회사를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근처로요. 새 회사가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래요. 지금 살던 곳에서 출퇴근하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우리 집에서 잠깐만 얹혀 살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친동생이라지만 신혼집에 누가 함께 산다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괜찮다고, 빈방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동생 출퇴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저도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고맙다고 하시고 동생도 정말 미안해 하면서 한 달만, 길어도 2달이면 자기 집 구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동생이 들어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생활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세수하고 저녁엔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남편이랑 동생이 부엌에서 같이 커피 내려 마시고 저녁엔 둘이 먼저 퇴근해서 마주 앉아 TV 보고 있고 저만 나중에 들어오는 날이면 왠지 제가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냉장고 문 열면서 서로 부딪히면 웃고 거실 지나가다 어깨 스치면 장난치듯 툭 치고 남편이 동생 머리 헝클어뜨리면 동생은 깔깔대면서 도망가고 저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눈에 밟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 10시쯤 들어왔는데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팝콘 그릇 사이에 두고 편하게 다리 뻗고 제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동생도 얼른 자리 정리하면서 언니 왔다고 자기는 들어가서 씻겠다고 했어요. 근데 팝콘 그릇엔 아직 팝콘이 반이나 남아 있었어요. 영화도 중간이었고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하겠어요? 둘이 영화 보지 말라고요? 팝콘 같이 먹지 말라고요? 그런데 가슴은 답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동생이랑 너무 편해 보인다고 좀 선을 지켜달라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처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거냐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마음은 더 불편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눈 마주칠 때 표정, 서로 말할 때 톤, 스치며 지나갈 때 거리.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그냥 처남 처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둘 사이엔 뭔가 더 있었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회사에서 갑자기 1박 2일 출장 공지가 떨어졌어요. 부산 쪽 거래처 미팅이었어요. 전 출장 가기 싫었어요. 남편이랑 동생을 집에 둘만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회사 일인데. 출장 가는 날 아침 집 나오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남편한테 문자했어요. 잘 지내라고, 동생 밥 잘 챙겨주라고. 남편은 걱정 말라고 출장 잘 다녀오라고 답장 보냈어요. 그런데 부산 도착하고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거래처 사정으로 미팅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로 연기됐대요. 저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했어요. 남편한테 연락하려다가 그냥 깜짝 일찍 들어가서 저녁이라도 해주자 싶었어요. 밤 10시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안방 쪽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슬리퍼 신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두 사람. 남편과 여동생.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어요. 이불도 덮고 있었고요. 그냥 나란히 누워서 TV 보다가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왜 안방에 있어요? 왜 침대에 함께 누워 있어요? 동생 방이 따로 있는데 왜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깨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뒤돌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춥지도 않은데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갔어요. 출장 다녀온 척 밝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남편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출장 어땠냐고,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동생도 언니 왔다고 인사했어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힘들었다고, 샤워 좀 하고 쉬겠다고. 그런데 거실 지나가는데 소파에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란히 편하게. 남편이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고 있었고, 동생은 옆에서 과자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동생 머리 쪽을 보더니 손을 뻗어서 동생 머리카락에 붙어 있던 뭔가를 떼주는 거예요. 보풀인지 먼지인지 모를 작은 거. 동생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뭔가 있어요. 과거에 아니면 지금. 저는 그날부터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관계든 간에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동생은 자기 방에서 낮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정리를 하다가 문득 안방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서랍이었어요. 평소엔 건드리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왜인지 열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 양말, 벨트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맨 밑칸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앨범 한 권이 나왔어요. 대학교 때 쓰던 것처럼 보였어요. 낡고 구겨진 표지. 펼쳤어요. 첫 장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MT 가서 찍은 사진, 과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축제 때 찍은 사진. 다음 장을 넘기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거기 있었어요. 남편 옆에 다정하게 기대어 서 있는 사람. 제 여동생이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어린 얼굴이었지만 분명 제 동생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웃는 모습도 똑같았어요. 사진 속 둘은 연인처럼 보였어요. 남편 손이 동생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동생은 남편 가슴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2015년 가을 남산에서 2015년 제가 남편을 만나기 2년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또 있었어요. 동생이랑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몇 장이나 더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앨범을 꼭 쥔 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생이 방에서 나와서 물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동생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앨범을 들고 서 있으니까 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너랑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 이렇게 많으냐고.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난 적 있다고, 몇 번 놀러 다닌 거라고.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동생 앞에 펼쳐놨어요. 이게 친구냐고.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10장이 넘는데 이게 그냥 친구냐고.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사귀었다고. 1년 정도 사귀었다고. 대학생 때 친구 소개로 만나서 진지하게 만났다고. 그런데 집안 사정이 안 맞아서 헤어졌대요. 동생은 아직 학생이었고
남편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정리했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지냈대요. 근데 우연히 제가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둘 다 놀랐대요. 서로 알아봤지만 저한테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봐 숨겼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3년 동안 매일 얼굴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한 거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집에 오라고. 그날 저녁 3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동생은 계속 울기만 했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왜 저한테 숨겼는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2014년 가을에 만났대요. 친구 소개팅으로.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해졌고 1년 넘게 만났대요. 근데 남편 부모님이 동생 집안을 탐탁지 않아 했대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셨대요. 결국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대요. 동생도 상처받았고 남편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그 뒤 2년이 지나고 직장 선배 소개로 저를 만난 거래요. 처음 본 순간 동생이랑 닮았다고 느꼈대요. 말투도 웃는 것도. 저는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 대용품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니라고 진심으로 날 좋아했다고 변명했어요. 근데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동생 얘기였어요. 동생은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이미 남편인 줄 알았대요. 사진 보는 순간 알아봤대요. 근데 언니 행복해 보여서 차마 말 못했대요.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웠대요. 결혼식 날도, 피로연 날도, 명절에 만날 때도 계속 모른 척 했대요. 그게 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동생한테 물었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냐고. 왜 남편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낸 거냐고. 동생은 대답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물었어요. 과거 연인이었던 처제랑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냐고. 왜 선을 안 지켰냐고. 남편도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과거에 사귄 거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만나기 전 일이니까요.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숨긴 채로 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 옆에서 제 가족인 척하면서 매일 거짓말한 거예요. 더 화가 난 건 최근 몇 달이었어요. 동생이 집에 들어온 뒤로 둘이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들. 웃음소리, 눈빛, 스킨십, 그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과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둘 사이엔 여전히 뭔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결정했어요. 동생한테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고. 근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심을 보여달라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동생은 다음날 집을 나갔어요. 고시원 구에서 들어갔어요. 울면서 나갔지만 전 배웅도 안 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정말 노력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핸드폰도 제가 원하면 보여주고 동생 연락도 다 끊었어요. 동생은 몇 번 사과 문자 보냈지만 전 답장 안 했어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서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남편이랑 다시 대화도 하고 가끔 웃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가슴 한쪽이 아파요. 남편 얼굴 볼 때마다 그 사진들이 떠올라요. 동생 생각하면 배신감이 밀려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제 인생에서 그 둘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제일 슬픈 일입니다.